북한 남성들한테서 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 저희 남편은 아침에 이불을 조금 이제 좀 개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너 우리 아버지 이불 개는 거 봤어? 안녕하세요. 평양 아줌마 서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오늘 평양 아줌마 채널에 놀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북한 열차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인생에 나서 열차로 어머니 집에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열차에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단장님은 그 눈이 파랗고 눈이 노랗고 막 갈색인 이런 외국인을 북한에 있을 때 직접 그래도 가깝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기준에서 외국인은 중국 사람. 그리고 맞다. 러시아인은 봤어요. 그런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으니까 러시아 관광객은 옆에 있었지만 언어가 안 통하면 그냥 이상하게만 쳐다봤지 대화로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일반인들이 외국인을 만나는 걸 굉장히 주시하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보위원들이 다 1대1로 감시가 붙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로 그런 시간적인 이런 공간이 마련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말씀드리기 너무나 조심스럽지만 있는 그대로의 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북한 열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북에서 온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출생한 분들은 너무나 불쌍하게 컸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60년대 초반에 그래도 출생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래도 한국보단 조금 낮게 산다 뭐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출생을 했었고 저는 또 운이 좋게도 뭐 대단한 집에 결혼을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특혜를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열차들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뭐 이미지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형편없는 열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열차는 일단은 대부분이 너무나 많이 낡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한 열차라고 해서 다 낡고 이렇지는 않아요. 열차를 보면 북한의 계급 사이를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에 전용차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냥 일반 열차와 그냥 특실 있어요. 내가 형편이 되면 특실 그냥 끊고 올라가면 돼. 근데 북한은 이제 전용차, 여기는 계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뭐 지정해 놨거나 뭐 이렇지는 않지만 도지사급 이상, 지방은 그 다음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이상,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장관 이상, 그리고 뭐냐면 외국인들 이렇게 탈 수 있는 전용차가 일단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 열차 편성에 딱 한 편성을 달고 다니는데 그 안에 유일하게 외하로 내가 먹고 싶은 모든 걸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게 그 열차고. 저는 그렇게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상급 침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붙어 있는 건 봤지만 그 열차에 오르는 것은 상급 침대는 진짜 그 문 요만한 거 딱 열면 그 나와 있는 게 외국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아예 급이 다른 저기는 일반 북한 주민들이 쳐다도 못 보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상급 침대를 타고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용차가 있고 상급 침대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던 그 아래 간부들이 타는 게 상급 침대고 일반인들이 뭐 평양에 회의를 오거나 뭐 어떻게 좀 진짜 운 좋게 평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래서 내가 돈 좀 있거나 뇌물을 써서라도 이렇게 침대표를 하나 얻게 되면 그게 어디를 탈 수 있는 거? 일반 침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마 침대 칸을 탔다라고 하면 일반 침대를 탔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벌써 전용차, 상급 침대, 일반 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차에는 일반 간부들도 잘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상급 침대에는 뭐 중앙당 지도원 이상급 뭐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침대에 그래도 일반인들 중에서 돈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급차가 있고 군인칸이 있고 맞아요. 일반 열차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 열차들을 보느라면 북한의 계급사회이구나. 철저한 계급사회이구나. 대한민국처럼 똑같이
대통령도 똑같이 열차로 이동하면 그냥 특실 정도지 북한처럼 이렇게 막 5개, 6개 계층으로 나눠서 탈 수 있게끔 열차를 만든 거 보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를 타려면 그 사생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라진 출발하는 사람들이 두만강까지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두만강역이라는 게 라진에서 선봉, 선봉에다 두만강 역전이잖아요. 그 두만강 역전에서 자리를 잡고 거꾸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상급 침대나 일반 침대, 상급차에서 내리는 그리고 오르는 사람들은 허각살이 벨벨 거리지 않아도 우아하게 오르는데 일반 칸 보십시오. 좌석이 없어서 그 다 우리가 좌석제는 아니지만 올라갈 때 막 밀고 닥치고 그 좌석이 없으면 정말 도착지까지 우리가 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항상 생각했던 게 그 칸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기는 저렇게 넓지가 않은데 일반 사람들이 타는 기차칸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기차만 놓고 봐도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고 평등한 사회가 좋다. 평등한 사회를 구상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이 노력해왔다는데 이거는 완전 허구의 허구라는 사실을 기차만 놓고라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의 열차들이 시속 빨리 달려봤자 시속 네. 60k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까지 가는 게 하룻밤을 반드시 열차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그래도 지연되지 않고 가야 그런 거고 지연된다면 열차에서 이틀 3일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누워서 저녁에 누워서 편히 잘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열차를 잘 못 타봤어요. 네. 못 타보고 그냥 일반 침대 정도나 뭐 이렇게 탔었는데 그 평양에서 지방에 내려올 일이 있어서 어릴 때 애들을 데리고 열차에 전용차라는 것에 타게 됐는데요. 그 전용차 안에 아무도 없어요. 딱 누구만 그렇겠죠. 있냐면 외국인들 4명하고 네. 저와 우리 애들 2 이거 다예요. 근데 큼한 열차 그 빵통이에요. 열차 안에 없어요. 그 열차원 담당한 열차원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영접국이라는 데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흥에서 뭐 청진으로 또 청진에서 평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일반적으로 전용차를 매 열차마다 달 때가 지정돼 있어요. 어떨 때는 열차를 달고 어떨 때는 달지 않고 그 열차를 타면 일단은 뭐 침대도 굉장히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이게 4인실로 문 딱 이렇게 닫게끔 돼 있고 이런데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때였거든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나요? 다행히도 그분들이 뭐 러시아 분들도 있고 내가 국적을 다는 안 물어봤는데 그 2분이 영국 분이셨던가 잠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북한에 와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서 특히 내가 볼 때 생각할 때 한 30대로 보이는 젊은 외국인 분이 너무 이제 그 한국말에 능숙하니까 네. 마치도 이런 어떤 친근감 같은 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 하나는 젖먹이고 한네가 이제 겨우 이제 이게 말을 이제 떼고 요렇게 할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열차에 탔는데 뭐 그분들은 그 일상이라서 그런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렇지 않았는데 그냥 일단은 함께 그 열차 전체 그 큰 열차 편성 하나에 지금 그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그 젊은 남자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먼저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냐 물어봐서 그렇다. 그 사실 여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어쩌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다녀와라 해서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남편하고 함께 가지 않고 네가 그 혼자 가냐 애들 데리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완전히 그 짜여진 매뉴얼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남편들은 통일을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되니까 북한 여성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한다. 그래서 그걸 언제 교과서적인 대답을. 그걸 언제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실제 또 그랬고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행복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있고 애인과 함께 있는 여성이 가장 행복한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그때 아마 30대 초반에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냥 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 남편들이 일을 해야지 언제 여자들하고 놀러 다닐 이런 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외국이니까 하고 깊이 이제 느끼지도 않았는데 그 열차에서 그 네 분이요. 그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가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전혀 그 한국말을 못해요. 두 분만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데 특히 이분은 그냥 일반 북한 사람하고 똑같게 이제 언어가 되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북한에 나와서 일을 본 지 한 4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말을 잘하시니까 그나마 그래도 저는 너무나 많이 편했는데 저녁에 대해서 이제 잘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은 막 머리도 시커멓고 눈도 쑥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문을 턱 열고 그분이 탁 들어오려는 순간에 우리 딸내미가 하고 소리를 지는데 완전히 막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진짜 호루라기 소리 같이 그래갖고 너무 놀래서 그분이 제꼭 문 닫고 나가더니 이제 저쪽에서 무슨 간식 같은 거 사서 팔만 싹 들여다가 이게 간식을 들여드리고 그리고 그날 그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외국인이 우리 애들을 와 집에 애들 같이 탁 눕혀놓고 잔등 석석석석 긁어주고 막 이렇게 두드려주니까 우리 애들도 참 너무나 잘 자고 그래서 북한 남성들한테서 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 저희 남편은 아침에 이불을 조금 이제 좀 개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너 우리 아버지 이불 개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살다가 이 애들을 그렇게 챙겨주는 걸 보고 그 당시 너무나 내가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편하게 대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아마 그 애들을 봐주면 봐주는 대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외국 남자들은 매너가 좋다는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던 외국인들과 그리고 늘 이제 저희 집안은 그래도 핵심 계층이라고 보위원들이 늘 이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있거나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나 하게 되면 좀 이제 자꾸 좀 얘기를 해달라 핵심 군중들한테는 특별히 그런 뒤에서 부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처음 봤더니 외국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정말 편하게 함께 얘기를 하면서 열차를 타고 그래도 24시간 걸렸나? 네, 이렇게 해서 내가 함께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외국인이 탔기 때문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거평양에서도 차가 내려왔던 거예요. 외국인이 없었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그 당시는 북한의 열차가 뭐 그렇게 막 3일씩 4일씩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열차 편성이 하나가 이제 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신경을 좀 쓰거든요. 그게 외국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그게 하나의 매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까 현장님 얘기하시듯이 그런 남자들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화나 혹은 이런 속에서도 남자들이 참 매너 있게 예의 바르게 여자한테 탁 엘리베이터 탈 때 남자가 탁 여자야 먼저 양보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야 외국 남자들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 배 뒤집히는 그 타이타닉에 대한 그 영화 북한에서 안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해요? 배 다 뒤집히는데 아녀자들하고 아이들 먼저 태우라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보트 막 내려가는데 그리고 그 남자들이 거기서 막 그 첼로 치고 막 바이올린 치고 하는데 그때 되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그러니까 난 직접 만나서 뭔가 겪어본 건 없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도 유럽 애들은 여자를 저렇게 커한다고 유럽은 여자들을 떠받들고 산다니까 저거 보라고 저런 긴박한 속에서도 북조선 같았으면 버스도 여자 어디 있나 힘 좋은 게 버스 왔다 그러면 줄 딱 서 있다가 코르라기 불고 줄 서 있다가 여자 오면 그 다음에 남자들이 힘으로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경각의 순간에도 그 미국 사람들 그 매너 있게 딱 여자한테 양보하고 레이디스 퍼스트 막 이래가지고 내려가는 거 보고 야 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난 그때 궁금했습니다. 단장님도 분명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 그 하윤 씨네 그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감수성이 빠르고 벌써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때 뭐 깊이 이렇게 느껴보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참 처음 보는 애기들을 본인의 그 자녀들 키우듯이 탁 엎어놓고 그렇게 하고 재워주고 잔등 싹싹 긁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편안한 모든 게 무장해제되는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외국 공연을 조금 다녀봤어요. 북한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기 전에 평양 학생소년예술단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서 그 정말 뭐 영재다 하는 애들을 그게 선발을 해서 한 뭐 반년씩 막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외국에 공연을 다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는데 그 외국에 나가게 되면 모든 거 자리는 남장들이 여자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되며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무조건 다 남성들이 들어야 되며 예절 교육을 따로 시켜요. 외국에 이제 그 공연 가기 전에. 그러면 오빠들이 우리가 그때 이제 좀 까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때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공연 갈 때 여자를 뭐 존중해야 되고 모든 게 그 외국인들 눈에 비춰진 북한의 모습이 남자들이 그 매너를 보고 완전히 그 너무나 북한을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가부장적인 있으니까. 이런 북한을 보여질까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일단 그 교육을 그렇게 받고 가면 오빠들이 너희들 조국에 돌아가서 보자잉 하면서 맨날 이제 배웠던 이러한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을 열차를 타면서 이제 아 외국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천부적으로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 애기랑 그렇게 잘 재워주고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기는 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죠. 만약 제가 그랬어도 저도 그게 일반적으로 북한 남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평범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성들이 애기 이렇게 앞에다 퍼대기하고 다니는 거고 뭐 저런 쭈빼기 그렇게 욕했는데 그 제일 첫 감에 우리 처음에 와서 남자들이 퍼대기 하고 다니는 거 좋게 보셨어요? 많이 놀랬죠. 놀라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들이 출근하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그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가는 거 그거 보고 마누라 욕했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들한테 저 출근길에 저 맞아. 쓰레기 봉투를 지어서 내려보내냐고. 내려보내냐고 저 그런 생각을 진짜 그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어떤 무거운 거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건 남자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놓고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북한이 너무나 다른 이런 거 이 사회 속에서 서로가 배려하는 이런 거를 북한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모든 게 일상이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열차를 제가 남들이 못 타보는 열차를 타고 물론 이렇게 다녀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는 그 제 환경상 뭐 탈 수 있었던 그런 뭐 조건이 되니까 그래 탔었는데 그때 타면서 외국인들 통해서 상대를 배려해주는 이런 거 보고도 마음속에 늘 이제 잊혀지지 않고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잊혀지지 않았고 또 그들이 한 얘기 남편이든 애인이든 함께 있는 여성이 가장 행복한 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그렇죠. 지옥 같은 대사를 그렇죠. 까먹지 않으신 거죠. 잊어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북한은 열차를 통해서도 철저히 계급을 나눠놨구나. 그런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는 북한은 여행이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서 나는 얘기가 뭐 바람 타고 이렇게 날아가서 잘못 와전돼서 전달됐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자라온 환경과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각자가 체험한 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체험한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겪고 보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북한 이제 그 현 상황을 제대로 모든 분들이 들으시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합을 해보면 열차를 통해서도 철저히 계급 사회를 알 수 있는 사회다. 이걸 잘 아실 수가 있고요.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외국인들한테서 그렇게 따뜻한 배려라든가 이게 상대를 정말 이렇게 그 존중하고 그리고 내릴 때도 그분들이 이제 애들 이제 하나씩 안고 마치도 가족처럼 그렇게 하고 짐도 다 들어주고 이래서 정말 그 어리둥절한 채로 첫 외국인들을 가까이에서 대화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가 외국인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대화했고 느꼈던 첫 외국 사람이었다. 이런 경험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영상에 광고가 나온다고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영상에 광고를 달아야만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광고가 많으시면 스킵하시고 한 개 정도는 끝까지 봐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